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비 승무원들의 멘토 테디쌤입니다. 네, 여러분 요즘에 제가 올리고 있는 여러가지 영상들 열심히 공부하고 또 확인하고 계시죠? 특히 제가 야심차게 올리고 있는 그 기출문제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 나중에 면접 갈 때뿐만 아니라 지금 미리 준비해두면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승무원 준비하는 분들 뿐만 아니라 항공산업의 취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제가 올리는 다양한 컨텐츠 분명히 도움이 될 거니까 꼭 열심히 하나하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해. 네, 그럼 오늘 테디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우리나라 최고의 항공사 대한항공에 대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대한항공은 또 국내의 최고의 항공사답게 또 사회적인 책임을 굉장히 또 잘하는 항공사로 유명하죠. 제가 항상 또 답변을 만들 때 자주 이야기하는 건 이 전 세계에 따뜻한 구호의 손길을 건넨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라오스 댐 사고, 2018년도 페루 홍수, 피지 사이클론, 네팔 지진 등 또 재난 현장의 구호품 가져다주고 이런 도움의 손길을 건넨 이력이 있고요. 또 이번 같은 경우에 우한 전세기 투입 알고 계시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이 좋은 구호품을 조달했더라고요. 대한항공이 또 북경 베이징행으로 KE855 편으로 그 KF94 입점 마스크 총 4만 장을 우한 주민들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특히 중국 홍십자회를 통해서 전달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적십자회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알고 계시다시피 대한항공도 희망 퇴직을 지금 작년 12월부터 받고 있죠. 회사 사정이 어렵지 않나라는 걱정, 우려도 참 많았는데 지난 3분기에 이어서 4분기도 유일하게 흑자를 냈습니다. 영업이익 총 2,909억 원이 흑자가 났기 때문에 정말 지금과 같은 어려운 이 항공산업에서는 정말 대단하다라는 엄지척을 할 수밖에 없네요. 역시 1등은 1등이다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또 대한항공 하면 경영권 다툼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또 조원태 현 회장님과 조현아 전 부사장 이후에 다른 곳과 협력해서 이렇게 좀 대결 구도 맞붙었었잖아요. 그런데 좀 이제 이 방향이 조원태 회장 쪽으로 기울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이제 조원태 회장이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 조현아 3자연대 대한항공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조 전 부사장이 외부와 연대했다는 점에서는 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저는 대주주로서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한 사람일 뿐 회사를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경영권의 적대적인 관계인 3자연대와의 이런 관계 개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룹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주주들의 의견이라면 언제든지 청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의견 개진이 특정 집단의 이익 극대화라는 판단이 된다면 과감히 배제하겠다라고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사내 의견은 조원태 회장님의 압승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인식이 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노조뿐만 아니라 한국공항 노조 그리고 또 이제 한진 노조에서도 계속 반기를 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좀 무게 기울기는 조원태 회장님으로 좀 쏠리지 않을까라는 생각, 저도 조심스럽게 이 사실에 근거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한항공 채용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죠. 사실 올해 상반기가 뜬다라는 부분을 이제 대한항공 측에서 이야기를 했던 건 분명한 사실인데 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나오기 전에 공표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은 정말 사장님도 모를 수도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일단 사실 다음 주 당장 채용이라고 한들 지금 상황이 정말 안 좋아서 현장에서 지금 채용이 어렵겠습니다라고 갑자기 보고가 올라오면 갑자기 이 채용이 취소되고 연기되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언제 뜬다 만다 이런 걸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좀 뜰 가능성이 무게를 두시고 준비생들은 조금 더 집중해서 준비를 하는 시간이 분명히 되었으면 좋겠고 왜냐면 프리미아도 있잖아요. 일단 확실한 채용이 있으니까. 그리고 다른 것과 병행을 하고 계신 분들도 조금 그래도 집중을 하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시간이 분명히 지금 상반기에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두 번째, 제 고향이죠.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좀 기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비상 경영을 선포했습니다. 일본 보이콧뿐만 아니라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해서 지금 항공산업이 정말 힘든데 더군다나 지금 아시아나항공은 또 이런 HDC 현대 산업이 이렇게 인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어서 더 문제가 커진 것 같습니다. 제가 근무할 당시에도 비상경영 체제로 서비스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그게 또 지금 다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아시아나항공 또한 대표이사 이하 모든 임원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고요. 사실 수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조직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진은 회사의 경영 환경에 따른 고통 분담을 위해 사장은 40%, 임원은 30%, 조직장은 20%. 뭐 조직장이라고 하면 예를 든다면 공항 지점의 지점장님을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직책에 따라 급여를 반납하고 희망휴직이 이전에는 이 객실 승무직에 국한되었다면 지금은 또 일반직, 운항 승무직, 정비직 등 모든 직종을 상대로 무급휴직을 이제 10일간 실시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조금 심각한 상황을 대변하고 있겠죠. 그리고 지금 아시아나항공의 뜨거운 감자가 바로 이 한창수 사장님의 두 명의 아들에 대한 이런 채용 비리에 대한 우려가 좀 굉장히 또 큰 이슈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회사 내부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우선 일단 제가 확인한 이런 사실에 근거한 기사들에 대해서만 조금 전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아드님 두 명이 있는데 첫째 아들이 이번 달에 아시아나항공 운항직 부기장으로 입사를 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둘째 아들은 2017년 일반직으로 입사를 했는데 일단은 아시아나항공 관계자의 말을 빌리자면 채용 과정에서 입사 지원자의 가족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있어 한 사장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뭐 사실 이런 부분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사실. 그런데 우선은 첫째 아들 같은 경우에는 조종사 면허증, 면장이죠. 이거랑 비행시간 300시간을 다 갖췄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둘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전에 IDT 사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나랑은 상관이 없다라고 일단은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사실 뭐 사실관계를 떠나서 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하고, 또 이런 과정에서 입김이 저는 충분히 들어갈 수는 있다 생각합니다. 뭐라고 비난을 하기보다는 사실 지금과 같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게 수면 위로 드러났기 때문에 정말 뜨거운 감자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그냥 이런 내용을 답변해서 사용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그냥 알고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국내 최대 LCC 제주항공에 대한 기사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 트렌드는 이 무급휴직, 희망휴직과 이 임원들 급여 반납이 트렌드입니다. 지금 항공산업뿐만 아니라 뭐 전체 산업의 트렌드인데, 제주항공 또한 임원 월급 30% 반납했고요. 전 직원 무급 휴가입니다. 실제로 이 부분을 이석주 제주항공 대표님께서 10일 사내 메일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들어간 내용이 작년부터 항공 여행 수요가 극도로 위축되면서 수익성 저하 차원을 넘어 생존에 염려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위기 국면에 진입했다. 비상 경영을 넘어선 위기 경영 체제에 돌입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사안이 심각합니다. 실제로 제주항공에 대구 베이스가 있고 또 제 학생이 있는데 지금 대구 베이스가 잠정적으로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 베이스로 지금 편입이 됐다고 하는데, 그만큼 이런 좀 불필요한 비용들을 좀 줄이고 수익성이 나지 않는 것들은 조금은 중단시키고 있는 추세고, 사건이 되게 뭐 좋다라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일단은 3월, 6월 4일에 15일 이상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방침을 하고요. 그리고 희망자에 한해서는 근로기간 단축, 뭐 하루에 4시간 근무하는 거, 그리고 주 4일째까지 이런 다양한 선택 폭을 주고 있는 걸로 지금 알 수 있는데, 역시 일단 제주항공이 굉장히 효율적이고 똑똑한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많이 낸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모기업이죠. 애경그룹이 이제 제주항공을 좀 챙기겠다라는 의지를 표했습니다. 일단 최고 재무 책임자 이성훈 상무가 제주항공 이사회에 진입해서 현금 흐름이 악화된 제무항공 재무 구조를 손보거나 또 이스타항공 인수 이후 예상되는 막대한 자금 투입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추측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간다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일단 뭐 최고 재무 책임자인 만큼 또 이런 제주항공 좀 힘든 재무 환경 구조 개선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제주항공은 8년간 이어오던 이런 흑자 행진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기도 한데, 일단 지난해 연결 기준으로요, 그 매출 1조 3,840억 원, 또 영업손익 329억 원, 당기 순손실 341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2.5% 감소했고,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흑자 행진은 깨졌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위기 경영 체제가 돌입했다 보니까 이스타항공을 지금 인수하는 과정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좀 보수적인 시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고 했지만 지금 2차례 연기가 됐죠. 그리고 지금 그 이후로 떠오르고 있는 건 또 이스타항공이 또 태국에 있는 타이 이스타젯 문제입니다. 항공기 중 한 대의 리스료를 지금 이스타항공에서 23만 달러의 요금을 보증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 우발 채무가 계속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고, 이러한 부분이 또
이런 인수에 연기가 되는 또 하나의 이유,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부산, 에어 부산이죠. 에어 부산도 희망휴직 실시하고요. 아무래도 이런 임원들의 월급 반납도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에어 부산 일단 지난해 영업 손실 505억 원이고요. 매출액도 3% 감소해서 6,332억 원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올해 총 4대의 차세대 항공기를 도입해서 단독 중거리 노선 개척 등 이제 네트워크 경쟁력을 높이고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각오를 다지고 있다 합니다. 그리고 또 비수익 노선을 재편하고 부가 서비스 확대 등 실적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고 하네요. 일단 에어부산은 좀 경남권에서는 너무 이 건실한 항공사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에어부산은 사실 크게 걱정이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에어부산도 사장님께서 올해 150명가량 채용을 한다라는 이런 말씀도 하셨던 만큼 지금은 상황이 힘들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채용이 진행될 거다라는 걸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에어서울도 당연히 희망휴직 실시하고 있을 거고요. 또 새로운 게 있다면 기내에서 탑승객 사연을 전하는 민트 온에어 서비스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진짜 얼마 전에 지난주죠. 우리 이 학생들 수업을 하면서 기내 새로운 서비스를 제안해보자라는 그 내용으로 답변을 만들었는데 그때 제가 이 라디오 사연 서비스를 이야기했었는데 실제로 또 이렇게 에어서울에서 민트 온에어라는 이름으로 탑승객들의 사연을 읽어준다라는 기사를 보면서 뜨끔하기도 하고 내심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우선 항상 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면 통찰력, 인사이트가 생기고 그거는 현실, 리얼리티가 되니까 여러분들 항상 공부는 열심히 해두시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또 우리 안타까운 진에어죠. 일단 국토부 제재는 풀리지 않을 거다라는 예상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또 안타까운 건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첫 적자가 또 진에어도 피해갈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일본 보이콧, 홍콩 사태 등 여러 가지 이제 영업 환경 악화 등으로 부진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고 아무래도 코로나19 이게 또 영향이 굉장히 크겠죠. 그리고 또 진에어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휴직을 받기로 한답니다. 이 4월 15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최소 1주부터 최대 1년까지 무급휴직 실시한다고 하고요. 지금 국토교통부의 경영 제재가 이 1년 6개월째 이어오고 있어서 실적이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굉장히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에어에서도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지만 희망휴직 이거 하는 거는 처음이라고 하니까 항공산업이 뭐 어려운 걸 또 보여주고 있는 거겠죠. 티웨이항공도 비슷합니다. 일단 희망휴직, 임원급여 반납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자세히 설명을 하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난해 매출액 8,104억 원과 영업손실 192억 원을 냈다고 6일에 공시를 했습니다. 매출은 사실 2018년 대비 10%가량 증가했지만 또 적자 전환은 피해가기 어려웠다고 하네요. 또 한 가지 굉장히 또 흥미로운 건 이 노선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취항을 다시 재개하겠다 했는데 인천 대구에서 출발하는 블라디보스톡 노선 운항 재개를 알렸습니다. 인천 출발 그리고 대구 출발 오는 4월부터 인천에서 다시 전기편을 개설한다고 하고 또 9월에 이미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또 대구 블라디도 지금 운항을 재개한다고 하기 때문에 대구공항을 조금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티웨이항공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현금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 지금 조금 위기가 오더라도 3년간은 버틸 수 있는 이 지금 여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참 역시 현금을 가진 자의 여유. 또 중요한 게 이 티웨이항공이 330 입수하러 갔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어떠한 뉴스에서 에어아시아에서 이렇게 수주를 하지 않기로 해가지고 좀 문제가 됐는데 사실 저는 포기한 줄 알았는데 포기한 게 아니라 하더라고요. 현재 지금 또 다른 항공사에서 또 다른 항공기라도 도입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고 아직까지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이 중장거리 노선 이 부분에 대한 개척은 사실 머지않아 실현은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위기의 이스타항공이죠. 사실 뭐 이스타항공도 똑같습니다. 임원급여 최대 30% 반납하고 있고 희망휴직 지금 실시하고 있고 실제로 제 학생 중에 한 명도 희망휴직 때문에 쉬면서 열심히 또 다른 공부하면서 워라밸 찾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또 평생을 승무원으로 근무하는데 이런 기간은 참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겪어서 그렇지 저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정말 좋게 보입니다.
왜냐면 직원들은 끝까지 챙겨갈 거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 리프레시 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라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난감한 이 뉴스가 기름값을 못 내가지고 급유 중단 통보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샤프로부터 받았다고 합니다. 샤프가 이제 그 공항 내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돈을 아마 못 냈겠죠. 그래서 급유 중단을 밝혀서 지금 다른 정유사와 협의해서 이제 항공기 운항 중단하는 사태는 면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LCC 업계의 수익성 악화와 이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한 항공 수요를 보여주는 이 감소를 보여주는 이 또 대표적인 사례가 되지 않을까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쪼록 저는 일단 제주항공과 이런 좋은 결과로 또 항공업계에 좀 날개를 펼 수 있는 이스타항공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정말 솔직한 바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 뭐 다른 항공사 제외하고 또 이 항공사는 저희가 꼭 또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바로 에어프레미아입니다. 2월에 AOC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9월에 첫 신규 취향을 목표로 하고 있고 3월에는 아마 이제 신입 객실 승무원 채용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또 항공사가 생겨나기 위한 이런 기초적인 이 부분을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 경력 신입을 뽑고 있고 이게 지금 객실 승무를 제외하고는 거의 좀 전 일반 직군에서 뽑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 또 비행기 세대가 들어오는 게 이미 확정이잖아요. 그리고 또 2대 더 추가로 계약도 되어 있고 하니까 아마 에어프레미아 채용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뭐 그런 것과 상관없이 채용이 진행되는 거는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하는 게 항공사가 이제 막 생기는 거잖아요. 사람이 전혀 없으니까 그걸 채워 넣는 거. 그리고 그만큼 실력자도 많이 몰릴 거고 그만큼 지원자도 엄청날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제가 여수없이 반복했던 준비된 자, 실력자 지금 이제 그 빛을 달콤한 열매를 딸 때가 이제 된 것 같네요, 여러분들. 그러면 앞으로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열심히 달리고 또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좋은 꿈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 합쳐 봅시다. 그럼 헤이피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